시장과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서 결말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 시장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할 수 있었던 건 이란 2주간 잠시 휴전입니다.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 나오고 나서 미국 시간 외 선물이 올랐고 국제유가 당연히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가상자산 관련해서 비트코인이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증시 숏 포지션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란 전쟁 종료 시 증시 급 반등성이 또 상존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긍정적인 흐름들은 오늘 나타나주는데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가 그러니까 고유가가 만약에 지속이 됐을 때 하반기 굉장히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은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 끈은 놓지 마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고유가가 장기화됐을 때 소비자도 부담이고 기업도 부담이고 이런 부분으로 하반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잔존하고 있는 리스크이니까 이 부분은 꼭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중요한 부분이 이제 브로드컴 보셔야 되는데 이 나스닥의 구원투수로 선방을 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이게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보셔야 됩니다. 브로드컴이 6% 넘게 상승하면서 ASIC 반도체 시장의 강자로 정말 멋지게 뽐을 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AI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구글과 엔트로픽과 AI 동맹을 끈끈이 하는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구글과는 AI 칩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고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도 구글 TPU 잘 아시죠? 그 용량 확대 계약 이런 부분을 맺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니까 앞으로 엔비디아의 아성을 흔들지 않겠느냐 이런 또 가능성도 언급이 됐거든요. 엔비디아의 의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최근의 이슈도 있었는데 이후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구글 TPU, 맞춤형 브로드컴 칩 이런 부분 탈 엔비디아 그런 공급망에 있어서 그런 이슈가 조금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흐름들 나타나고요. AI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금의 쏠림 현상은 좀 다각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AI 인프라에 대한 판도가 변화가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브로드컴의 이슈 굉장히 또 메모리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좀 뽑았다. 이란 전쟁 때문에 이 주가가 눌릴 때 항상 국내 증권사에서는 뭐 변함없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럴 때 비중 확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역시나 그러하네요.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국내 증권사에서 밴드 최상단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9% 강세를 보이고 SK스퀘어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두 자릿수 상승세 15% 넘는 급등세, 급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표 주가는 180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이게 기존 대비해서 20% 추가적으로 올린 그런 흐름이고요. 역시나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린 이유는 LTA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메모리 업체들이 갑이기 때문에 장기 공급 계약 이런 부분을 맺는데 그에 따른 ASP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하면서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은 210조 이상을 바라보더라고요. 한투에서 한국투자증권에서 이게 기존 대비해서 28% 올린 수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D램 ASP 평균 판매 단가 상승률을 얘기하는데요. 기존이 104였다면 이거는 127%로 올리고 낸드 같은 경우에도 기존이 97%였다면 153%로 올리는 흐름들 나타나다 보니까 영업이익 추정치는 작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1분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드라마틱한 실적, 국내 최초 최고의 실적을 다뤄드렸고 이제 SK하이닉스도 나올 예정이죠. 근데 영업이익은 한 38조 이상 나올 것이다. 그리고 1년 사이에 417% 성장한 기록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는 건데 컨센이 32조니까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더 잘 나올 것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어려웠던 낸드에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내면서 실적을 견인할 것이다. 이게 키포인트였는데요. 그래서 엄청난 낸드로 써봤습니다. 일단 전사 영업이익률 개선시키는데
효자 노릇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걸 보면 올해 영업이익률 추정치 61%인데 2005년 이후 최고의 수준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고 워낙 잘하다 보니까 2분기부터 HBM 수익률을 상회하는 그런 데이터도 우리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실어냈습니다. 역시나 수익 괜찮고 수익성, 장기 공급 계약에 따른 판가 상승 이런 부분도 노려볼 수 있다고 하니까 잘 보시고요. SK하이닉스 최고 목표가가 나왔다라는 데에서 의미를 두면서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어제 저희 머니코드에서 발빠르게 실적을 분석해드렸고 여기 나온 이 증권사의 리포트 다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KB증권에서 목표 주가 최상단 36만 원 상향했죠. 머니코드에서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리포트를 내놨는데 36만 원 유지입니다. 메모리 고점을 논의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 굉장히 충분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오늘 아침에 35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본격화되면서 메모리 수요는 여전히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따지면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다월 투자증권도 역시나 35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한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IBK 투자증권도 그렇고 다월 투자증권도 그렇고 SK하이닉스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얘기했고 어떠한 증권사는 극심한 저평가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흐름들로 보시고요. 한국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변화시키진 않았는데 33만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역시나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을 실적단에서 볼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실적 피크 아웃 우려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IM증권은 30만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저래 다 좋지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이란 전쟁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고통을 좀 받으셨지만 이란 전쟁이 터지면 고유가, 고물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러다 보면은 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유동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이란 전쟁이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메모리 반도체에도 역시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단 이란 전쟁은 여전히 중요하니까 이 시시각각의 흐름들은 보세요라고 언급을 해놨습니다. 말미에요.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은 30만 원을 얘기를 했는데 심각한 공급 부족,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 이익 체력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점 말을 했고요. 하나도 30만 원이었는데 분기 100조 원의 영업이익 이런 부분을 거두다 보니까 밸류 여기가 이런데요. 극심한 저평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키움증권은 26만 원. 그래도 여타 다른 증권사 대비해서 목표 주가가 조금 낮죠. 10만 원 차이 나네요. KB와. 근데 26만 원인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그 수익성이 높고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300조, 400조까지 언급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이제 하락 사이클이 언제 진입될 건지 그렇게 진입될 시점에서 얼마나 하락률이 깊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려감을 떨칠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쉽사리 크게 올리진 않네요. 26만 원 하단에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